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 또 댓글로 지금 이제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딱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어떤 분께서 공부방 창업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실을 공부방으로 꾸미면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옛날 기억을 복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했을 때 그때 어땠지? 그때 뭐가 불편했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거실을 쓰지 않았고요. 2017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아파트 문을 딱 열면은 바로 보이는, 문 앞에 바로 있는 그 방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거기는 이제 제 기준에 딱 4명이 적당해 보이는 거예요. 4명. 그래서 4명 정도까지 거기서 이제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인원이 꽉꽉 차고 이러지 않고 1명, 2명, 3명, 1명으로 6개월 가르치기도 하고요. 3명으로 1년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원이 이제 공부방 할 때 6명씩이었거든요. 그룹 인원이. 근데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엔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좀 비좁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거실을 이제 아예 공부방으로 꾸며서 이제 진행을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거실을 꾸미면 살면서 불편한 거는 그닥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 거실 자체에 소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테이블로 이제 테이블을 꾸몄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거기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화이트보드도 같이 쓰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실이 공부방으로 사용해서 꾸미면서 가족들이 불편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만약 어린아이가 있다, 정말 이제 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거실에 수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거실에서 돌아다니거나 이제 거실을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가족들의 희생은 분명히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얻어서 본인의 이제 살림집하고 구분해가지고 아예 거기를 공부방으로만 사용하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실을 쓰면 아이들이 다 크고 중고등학생이고 컸다라고 하면 사실 2, 3시, 3, 4시 집에 와 있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다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이렇게 커다란 희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거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수업이 있는 그 시간, 그럴 때는 가족들이 조금 그 시간을 거실을 사용 못하고 피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임대료를 들이지 않고 가정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거실을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가로 나오셔야 되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을 봤을 때는 낮에 거실을 쓸 사람이 없다. 다 출근하고 또 애도 학원을 갔다가 한 대여섯 시면 집에 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거실에서 누가 사용을 해야 돼서 희생당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실을 공부방 꾸미면서는 거실이 일반 가정집 같지 않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 때문에 특별히 뭐가 이렇게 미관상 불편하고 뭐가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고, 집에 또 이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는 집이었었기 때문에 거실 책상에 앉아서 숙제하고 거기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가족 구성원의 그 시간 패턴, 그걸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공부방을 위해 1층 매물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남겨놓으셨어요. 1층이면 제일 좋죠. 1층이면 제일 좋아요. 1층이면 이거는 초중고 할 거 없이 가장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24층에 위치한 공부방보다는 1층에 있는 게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거 무서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층에 바로 들어왔다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1층에 매물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층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마냥 1층을 기다리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진짜 실제로 뭐 24층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도 있고 뭐 7층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부방 첫 이제 오픈이 16층이었거든요. 경우도 있고 해서 1층에 나오면 가장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다들 뭐 4층에서도 오픈하시고 막 10층에서도 하시고, 층수는 그렇게 이제 이거 오픈을 이렇게 막을 정도의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에 1층에 하는 것보다는 신경 쓸 일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16층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탕 껍질 같은 것도 버릴 수도 있고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저의 그 아파트 그 동에 공부방이 이제 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랑 저희 남편이 쓰레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버린 것 같은 쓰레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학생들이 버린 건지 그냥 입주민 중에 누가 뭐 동네 누가 버린 건지 이건 모르지만 과자 부스러기라도 부서져 있으면 저희가 그걸 다 치웠어요. 뭐 계단 어디에라도 뭐라도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다 줍고 다 치웠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버린 아이들도 있고 가끔 먹고 휙 버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학생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걸 떠나서 무조건 그런 게 떨어져 있으면은 다 줍고 치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공부방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또 혹시나 이제 이웃이나 이런 밑에 집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밑에 집도 있지만 하루 종일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날 때 이제 장판 같은 것도 두껍게, 저 6.5cm인가요? 막 그거를 거실 할 거 없이 막 다 싹 다 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60얼마, 엄청 뭐 50얼마인가 좀 큰 돈이 들어갔거든요. 장판 매트값만. 그걸 해가지고 싹 깔아서 전혀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도 했었었고, 그런데 일단은 1층이면 가장 좋지만 아니어도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면 24층 꼭대기라도 다 찾아간다 라는 거는 주변에서 아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끊어 볼게요.